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공부 정서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 공부 전략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 양육자의 마음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상담심리대학원에서도 이제 입학을 했죠. 함께 나눠보면 좋을 문구 책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요청해가지고 책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또 영상 보시면서 이제 이벤트에도 응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요. 매일 조금씩 다정해지는 하루 세 문장 감정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네, 작가님은요, 윤여진 작가님으로 만미가족관계연구소 소장님, 엄마들의 멘탈 트레이너자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 전임 교수로도 활동을 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학사, 석사, 박사, 연대, 서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 공부 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반갑기도 했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동이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스스로 좀 책도 꺼내와서 읽었으면 좋겠고 하루 할 일도 빨리 끝내고 놀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을 듣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기존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익히려면 반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의 애정어린 안내가 있다면 그 과정은 훨씬 수월해지겠지만요. 어른도 그러한데 아이는 어떨까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으로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가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이에게 높은 기준을 들이대는 이유는 어쩌면 좋은 부모라는 증거를 얻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빠른 변화가 곧 나의 양육 능력을 증명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좋은 엄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의 행동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약간 단호한 팩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훈육하는 이유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 즉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훈육이 즉각적인 행동 수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보며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즉, 훈육은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내 앞에서만 얌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순간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사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훈육과 분노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안 해야 된다, 오냐오냐 키워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아이가 뭔가 두려워서 위협으로 느껴가지고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숙련하고 오랜 시간을 견뎌서 지나야지 아이는 비슷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이 부모님이 모두 다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를 알려주고 통제를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아이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육을 하고 격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들이 올라와요. 아이들이 감정에 유능해지려면은 부모님부터 감정에 유능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이게 공부를 하든 관계를 타인과 맺든 커가지고 다른 일을 하든 이 마음의 단단함에서부터 든든한 토양이 돼가지고 뻗어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이든 부모님의 정서지능이든 그 시작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제 43쪽이에요.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려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살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 평가에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점수와 등수, 성적과 실적처럼 분명한 기준이 있는 세계에서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같은 내적 평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대신 점수를 매겨주곤 합니다. 그런데 육아는 다릅니다. 누가 매일 잘하고 있어요 라고 점수를 매겨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매일 변하면서 새로운 양육과제를 던집니다. 엄마의 분노는 아이를 미워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지금 너무 버겁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나쁘다고 몰아붙이지 말고 내 감정의 신호를 읽는 쪽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분노를 다루려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있지? 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지? 내가 어떤 기준에 눌려 있지?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나? 이 같은 질문이 함께 필요합니다. 분노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분노하게 되는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특히 화를 많이 내게 되는 순간은 엄마가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는 걸까? 내가 다른 원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누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분노는 신체적으로 너무 지쳤거나 내 시간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타인의 요구가 내 한계를 넘었거나 중요한 것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올라오곤 합니다. 즉 분노는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깐 숨을 가다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와 불안이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는 힘에서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부모님께서 내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나는 이런 상태구나. 나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서 좀 2개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이 저자분이 어렸을 때 울고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만 울고 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울지 말고 뚝 이렇게 했죠. 왜냐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부모님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전달이 되고요. 누가 울고 있는 걸 보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울음이 마치 내 탓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저자의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저자분이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도망가고 싶다. 왜 저렇게 울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크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른 거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죄책감도 느껴지고 하면서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내가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릴 때 울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우는 법을 잘 몰라. 내가 울면 마음 불편하고 도망가고 싶어져. 내가 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엄마가 그걸 듣고 알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한참 동안 아이를 안고 함께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분이 울음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울음 앞에서 불편하고 무력해지는 그 감각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릴 때 저렇게 마음껏 울지 못했는데 하는 억울함도 들었다. 이런 복잡하게 얽혀진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가지고 그만 울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우는 법을 잘 몰랐는데 이제 배우려고 해. 우리 같이 배워보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는 내면아이라는 용어예요. 이 어릴 적의 나로 갑자기 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불편한 감정,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내가 아직 해소하지 못한 이 나의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감정들이 있느냐, 그거와 함께 반응을 해서 아이에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대안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 학교가 아예 맞지 않다. 계속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옆에서 이제 아이가 들으면서 자기도 막 전학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자분은, 엄마는 어떻게 말을 했냐, 엄마는 내가 적응할 수 있다고 믿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지. 그래도 너는 결국 울지 않고 등교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그렇다고 믿어. 그 다음에 이어서 물었어요. 왜 학교에 가기 싫은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종일 앉아있는 것도 싫고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학교를 가도 선생님은 매번 달라. 내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 싫은 사람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건 도망가지 않고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략들을 세운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잠깐 가서 쉬고 오자. 그리고 완벽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지 말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는 거. 울고 싶으면은 뭐 차 안에서 실컷 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교문 앞에서는 울지 말고 빠르게 좀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좀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격려를 해줬더니 이제 더 이상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적응을 했고 크게 칭찬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보며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움은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연습하고 아이가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아이는 그대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것에 부모가 먼저 능숙해져야 하는데, 그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극도로 불안해진다면 혹시 내면 아이 속에서, 어린 시절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것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께서 좀 감정을 조절하기에 좋은 문장들을 필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나는 내 마음을 돌볼 힘이 있어. 나를 돌보는 것이 아이를 돌보는 거야. 나는 슬픔 속에서도 안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밑에 필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나는 화가 나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내 감정으로 나와 아이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연습을 쭉 4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요,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아이의 말과 행동이 귀찮게 느껴질 때, 말 좀 그만해, 시끄러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런 것보다 오늘은 엄마 마음이 힘들어서 다 귀찮게 느껴져. 그러니까 너가 나를 귀찮게 만들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껴져 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마음은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슬프거나 뭐 무기력하거나 하면 아이들은 이게 나 때문인가 라고 많이 걱정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엄마의 뭐 피곤함이라든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거죠. 다시 에너지를 채우면 괜찮아질 거야. 안심을 주는 건데요. 요즘에 너무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주는데 집중을 했다, 너무 오냐오냐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요. 훈육과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는 것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하고의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우리가 훈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저자의 문구로 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AI 시대의 변화 앞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의 직업이나 제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엄마와 아빠가 감정을 조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후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디는 아이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감각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믿음은 그 무엇보다 단단한 마음의 뿌리로 자리 잡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다.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정에서 단단하게 사랑받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구나.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가 실패할 때든 언제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직접 필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초등생활 처방전 카페 이벤트 여기 글 지금 밑에다가 고정 링크에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은요, 다른 것들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따뜻한 하루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되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